독이 되는 관계는 끊고 확실히 선을 긋고 거절하고 버리고 맡기고 집에 물건을 확 줄이고 나면 마침내 오랫동안 못 만났던 반가운 친구가 품으로 달려올 것이다. 바로 나만의 시간이다. 내려놓고 맡긴다. 짐이 너무 무거우면 내려놓아야 한다. 스케줄이 너무 많으면 취소하고 삭제해야 한다. 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맡겨야 한다. 중년은 변화의 시간이다. 내 것이 아닌 것, 억지로 떠맡은 것은 전부 내려놓고 자신을 향할 시간이다. 등 떠밀려 맡은 직책, 친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던 모임, 습관처럼 만나던 사람들, 모두가 점검이 필요하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일까? 내게 힘을 주는 것인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혹시 다들 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중년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정직한 대답을 통해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사실 이 정도 나이면 없는 게 없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경험도 많이 쌓았다. 굳이 남들 앞에서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내려놓고 비울 시간이다. 80%면 충분하다. 특히 여성들이 완벽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완벽해야만 갈망하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지금 여기서 완벽주의에 대한 심층 심리학적 분석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거나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완벽주의자에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 또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기대가 너무 높은 탓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은 개인에게도 통한다.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줄여 자신에게 선사하자. 버리고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자.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보자. 그 10분이 100분의 가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요즘 정리에 대한 관심이 느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완벽하게 꽉 찬 집, 넘쳐나는 물건은 에너지를 앗아간다. 사는 것도 에너지요, 버리는 것도 에너지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아예 사지를 말고 샀더라도 1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선물하거나 팔거나 버리자. 늘어나는 공간이 시간과 여유와 자유를 줄 것이다. 휴식 시간, 여유 누리기. 독이 되는 관계는 끊고 확실히 선을 긋고 거절하고 버리고 맡기고 집에 물건을 확 줄이고 나면 마침내 오랫동안 못 만났던 반가운 친구가 품으로 달려올 것이다. 바로 나만의 시간이다. 오랜 세월 내 시간은 신기루 같은 존재였다. 다가가면 터져버릴 것 같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그 소중한 친구를 잊고 살았다. 휴식이란 말 그대로 쉬는 것이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건 침대에 누워 30분 동안 좋아하는 노래를 무한 반복해서 듣건 욕조에 들어가 30분 동안 반신욕을 하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다. 그 시간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다.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다. 필요하거든 사전 조치를 취하자. 침실에 욕실에 들어갈 테니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흠뻑 그 시간, 그 공간을 누려보자. 자기 공감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쁜 감정도 좋은 감정도 미화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는 언제나 공감하려 애쓰면서 정작 자신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유독 자기한테만 혹독하다. 친구의 실수에 대해선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자신의 실수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남에겐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왜 다정하지 않은가? 남에겐 하염없이 관대하면서 왜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느끼는가?
악순환에 빠지지 말자. 자신이 모자라다고 느끼면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과 수치심에 빠지고 혼자의 세상으로 기어 들어간다. 남들은 칭찬하면서 자신에게는 사소한 것에도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해댄다면 그건 결국 나와 남들 사이에 벽을 쌓는 짓이다.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분석하며 따귀 때리지 마라. 자기 공감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자존감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특히 여성들 중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많다. 누가 칭찬을 해도 손살을 치며 부인하기 바쁘다. 얼굴이 좋긴 뭐가 좋아 퉁퉁 부었는데 아유 잘하긴 뭘 잘해 저번에도 완전 망했잖아. 물론 자기 비판도 나름의 기능은 있다. 진짜 비판을 예방하거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기능이다. 내가 상대의 칭찬을 부인하면 상대는 이렇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 아니야 진짜라니까 정말로 오늘 보기 좋아. 자기에 대해 지나치게 뻐기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괜찮지 않은 사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생각대로 정말 괜찮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자기 비판에 취약하다. 늘 자신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해야 한다. 옆에서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내일은 내가 확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다. 잘 되면 기뻐하며 성공을 즐기면 될 것이고 못되어도 오롯이 나의 책임이니 불만이 있을 수 없다. 남들의 칭찬은 케이크를 장식하는 체리 한 알이다. 케이크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물질, 신분, 외부의 인정보다 더 오래 행복을 주는 것은 경험이다.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열쇠다.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 한번, 식탁에 놓인 꽃 한 송이, 친구들과 보낸 시간, 함께 터뜨린 웃음. 정작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다. 셀프 케어란 자신의 욕망을 바로 알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며 몰입할 줄 알고 꿈꾸는 일이다. 행복과 사랑을, 깃털같이 가벼운 삶을, 평온한 마음을, 떠나고 돌아옴을 꿈꾸는 것이다. 중년은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바람에 귀 기울이며 상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그러자면 한 줌의 이기주의가 필요하다.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 말이다. 작은 변화는 큰 걸음을 재촉한다. 헝가리 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그가 말하는 몰입이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진 상태를 말한다. 몰입하면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되며 언제쯤 집에 갈까 하고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살고 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을 맛본다. 당신은 어떤 때에 몰입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가? 사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타당한 행복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남에게 휘둘린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행복이 밖에서 온다고 믿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엔 실망하게 될 테니 말이다. 마음 챙김의 기둥. 여기 지금을 산다. 지금 나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라.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곳에서. 인내심을 키운다. 인생의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서두른다고 되지 않으며 부들부들 매달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성장 과정엔 속도전이 없다. 자신을 믿는다.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야말로 긴장을 푸는 최고의 조건이다. 자기 신뢰에는 자기 몸에 대한 신뢰도 포함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 몸은 정확히 알고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통증, 번아웃을 외면하고 나의 상태를 부정하고 숨기려 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판단하지 말고 행동한다. 많은 이들이 미워하거나 회피한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사물에, 사람에, 상황에 낙인을 찍는 것 또한 큰 잘못이다.
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사람과 상황을 대해야 한다. 의도 없이 목적 없이 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마음 챙김은 그 반대다. 새로운 곳에 마음을 열고 한껏 감탄한다. 목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목표에 삶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삶이 미래로 옮아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임을 진다.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진다. 그러려면 남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내려놓기를 배운다. 생각과 확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음 챙김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가르친다. 사람도 고통스러운 기억도 힘든 상황도 다 내려놓자. 주잔의 애쉬 벨케 저자와 주잔 키르슈너 브로운스 저자의 미드라이프 케어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19, 28 이런 것 같지만 인생에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단계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시기를 겪는 건 아니지만 나이마다 뭔가 공부에 집중할 때가 있고 공부가 아니라면 뭔가 일이 생겨서 그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갱년기나 호르몬이 변하는 그런 나이대별로 바깥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 이런 게 삶의 이제 시기마다 다르게 오잖아요. 롤프 도벨리 스마트한 생각들을 쓴 저자도 마흔이 넘으면 이제 좀 거지 같은 책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좋은 책만 읽어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이 저자도 이제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사실 그건 엄청 성공한 인생이겠죠. 내가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절대 안 봐도 되는 삶이란 내가 내 인생에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직장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거,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만나야 되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나 이 사람을? 그만큼? 혹은 반대로 이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안 오길 바라는 건 아닐까? 이런 것도 곰곰이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남들 앞에서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시기. 지금이야말로 내려놓고 비울 시간이다. 어제 올렸던 일의 80%를 줄이는 방법 이다 요시히로 저자는 70점을 목표로 하자 라고 했는데 이 책의 저자는 80%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낮춰서 한 건데도 와, 이래서 남자가 쓴 책과 여자가 쓴 책이 이렇게 다른가? 왜냐면 이 저자가 또 그랬잖아요. 80%면 충분하다라고 하자마자 특히 여성들이 완벽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면서도 80%면 충분하다가 그러니까 80%가 엄청 높은 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야 이렇게 다르구나. 그냥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70점으로 하려고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시작하기가 쉬워서 끝내버린 일이 몇 가지가 돼서 내가 내 스스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감정적인 부분에만 썼는데 사실 이게 미드라이프 케어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갱년기,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 그리고 몸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하고 왜 그러는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폐경기도 그렇고 혹시